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최근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등을 합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조사에서 한국이 세계 6위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US 뉴스앤월드 리포트에서 세계 85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군사력을 포함한 국가 영향력 등을 설문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상당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일반인들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긴 순위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그 국가에 대한 인상 및 인지도를 잘 나타내주는 표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가 어디냐라고 물을 시 전 세계인들은 한국을 6위의 강국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1위는 천조국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2, 3위로 집계되었고 4위 독일, 5위 영국에 이어 한국 순이었는데 한국은 지난해 8위에서 2계단 상승하였고 올해 일본이 8위로 떨어지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의 순위가 뒤바뀐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US 뉴스앤월드 리포트는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됐다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이자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이 6위에 오른 파워 부분은 단순히 군사력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군사력을 포함해 총 6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평균 점수를 내는 것인데요. 즉 정치 지도력, 경제적 영향력, 수출 경쟁력, 외교적 영향력, 강력한 국제동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력을 설정하였는데 한국과 일본은 다른 항목에서는 비등비등한 스코어를 기록했지만 군사력에서만큼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79.1점을 획득한 반면 일본은 25.3점을 획득하였는데요. 이 스트롱 밀리터리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독일이 58.5점, 영국 66.6, 프랑스 40.9로 한국은 미중러 뒤를 잇는 4위를 기록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하면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내는 2022년 글로벌 파이퍼 파워에서 조사한 군사력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5위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를 뒤이은 세계 5위를 기록하였죠. 5천 만의 한국이 수억에서 10수억의 인구를 지닌 국가 바로 뒤 세계 5위를 마킹하고 있으니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지난 1년간 한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인지도 및 실질적 영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된 데에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대폭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인데요. 현재 한국에서 만든 무기들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에 천궁2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 2월에는 이집트에 K9 자주포를 수출했고 하반기에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특히 폴란드에는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수출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요 무기를 국산화하기 위해 꾸준히 개발 생산을 해왔고 현재 전세계 거의 유일, 생산 라인이 거의 대부분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력, 납기 능력까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수출 규모도 지난해 70억 달러, 약 9조 원에서 올해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을 돌파하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죠. 이러한 한국 방산을 이끌고 있는 국내 기업은 단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룹의 근간이 방산기업인 한국화학이었던 만큼 업력도 긴데다 방산 강화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의 방산 부문을 인수하고 자회사 하나디펜스를 흡수 합병하면서 올해 국내 방산 업체 중 가장 큰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기도 하였는데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50대 방산기업 중 한국에서 유일하게 포함되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하나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결국 완료하면서 기존의 지상 및 항공우주 방산에서 이제는 해양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방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도 육해공의 모든 체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는 로키드 마틴, 보잉사가 유일한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화 김승현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오랜 책임감으로 키워온 방산, 에너지 사업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자립이 필요한 사업이 됐다며
대우조선해양 인수 또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업을 키운다는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이끄는 글로벌 메이저 사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상전력인 K9, 장갑차, 천무, 천궁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체계종합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누리호의 모든 기술을 이전받아 항공우주산업의 강자로 우뚝 섰으며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면서 공군 전력을 키워나갔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완벽한 한국의 종합방산 괴물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상엔 K9 세계 1위, 해상엔 디젤 잠수함 세계 1위, KBO엔 하나이글스 10위,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구축함 등 특수선 분야에서 국내 1위의 업체인데요. 지난 11월 말 기준 특수선 부문의 수주잔고는 55억 5천만 달러로 전체 수주잔고의 20%에 해당합니다. 한때 방산 부문에서만 매출 1조 원을 올리기도 할 만큼 특수선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에 인수되게 되면서 한화의 함정형 전투체계와 무기체계의 연동으로 인한 시너지가 발휘되게 되면 상품성과 경쟁력이 배가 될 수 있게 되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은 한화조선해양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조선업계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27일에 HSME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우의 알파벳 첫 글자인 D 대신에 한화의 H를 조합한 HSME를 상표권으로 출원한 셈이죠. 세계 최고의 잠수함으로 불리는 DSME 3000, 네이밍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이 이제 HSME 3000으로 바뀌게 되어 전 세계 최강자 입지를 다시 한 번 더 확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해군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시너지가 제대로 폭발한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달 27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에 인수되며 세운 첫 번째 프로젝트를 공개하였는데 바로 전투용 무인 잠수함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화는 최근 해군과 전투용 무인 잠수정 개념 설계 계약을 맺고 개발을 위한 착수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 개념 설계 사업은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를 위한 첫 번째 설계 사업으로 네이비시 고스트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을 알린 것입니다. 네이비시 고스트는 해군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뜻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유령이라는 뜻의 고스트를 활용해 바다의 무인 전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명칭이죠. 해외 네이버 뉴스인 USNI 뉴스 역시 이를 주목하면서 한화 시스템이 공개한 유무인 복합 해군 작전 개념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매체는 한국 해군은 가까운 미래에 완전한 자율적 공격 체계를 구성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화와 대우의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96년 국내 최초 무인 잠수정인 OKPO 6000 개발을 시작으로 장보고 1급, 장보고 2급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다며 2021년 8월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장보고 3급인 도산안창호함을 성공적으로 해군에 인도해낸 경험을 살려 한국 해군 전력 상승에 이바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화해양사업단의 이필엽 차장은 은밀성을 갖춰 군사적 활용도가 높은 무인 잠수정에 대한 개발을 언급하면서 한화와 대우의 시너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는데요. 유무인 전략 복합 운용에서 전투력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광대역에서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중에서의 데이터 링크 통신과 그리고 육상에 있는 원격지휘 통제소와 수중에 있는 무인 체계들의 상호 통신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한화가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화는 저궤도 위성 통신을 이용해 원거리에서도 광대역까지 통신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한화가 추진하는 저궤도 위성 통신 개발이 완료가 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거리 제한 없이 고속 위성 통신 장치를 사용, 선박, 항공, 잠수정 등의 세밀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국내 최초로 한화가 저궤도 위성 시장에 나섰기 때문이죠. 저궤도 통신 위성은 지상에서 160에서 1000km 고도로 소형 위성을 발사해 저궤도에 군집하에 지상 전역을 커버하는 방식인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 스페이스X와 영국 원앱 등이 저궤도 위성 통신을 확보해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우주 인터넷용 위성을 발사한 글로벌 위성 통신 기업 원앱에 3억 달러를 투자하며 위성 통신 시장 진출을 위한 시동을 걸었고 지난 2020년에는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벤처 기업 페이저 솔루션도 인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원앱은 현재 428개의 위성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총 648개의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입니다. 여기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을 민간 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되면서 발사체와 저궤도 위성을 연계한 사업 구조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상공에서 발견된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가 소형, 초소형 위성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수단으로 거론되어 왔는데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액체 추진 방식보다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인공위성들을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로, 이를 활용하면 위성을 활용하는 우주 산업의 상업성이 높아지고 군사 정찰용 저궤도 소형 위성이나 초소형 위성 등을 다량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고체 연료 발사체 엔진을 개발해내었으며 자회사인 하나시스템은 위성체 제조와 지상체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한 고체 연료 부스터는 주 한화가 발사되는 하나디펜스가 만들고 있으니 사실상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은 모두 하나의 기술이 녹아져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국화약이 그룹의 뿌리인 만큼 특히 방산의 진심인 한화, 창업주인 현암 김종희 선생의 별명마저 미군들이 붙여준 다이너마이트 김, 그룹의 이름마저도 영어로 코리아 익스플로시브 그룹, 한국 폭발 그룹으로 불릴 만큼 방산만큼은 진심이었던 한화. 비즈니스차 중국에 갔더니 한국화학을 남조선 폭파 집단으로 오역해 환영 남조선 폭파 집단이라는 명자를 만들어버린 한화. 이에 충격먹고 한국화학에서 한화로 사명을 변경했다는 추진력까지. 한다면 하는 하나는 오늘도 한국의 화력에 한 획을 긋기 위해 하나 둘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주평, 무기의 진심인 한국, 그들을 화나게 해선 안돼.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